한적한 야산. 우연히 이곳을 지나던 동네 주민. 눈앞에 펼쳐진 섬뜩한 광경에 기겁을 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다 해드릴 테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놀랍게도 한 노인이 생매장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잘 좀 하지, 응? 이런 끔찍한 상황은 상상도 못한 채 이 순간 할아버지를 간절히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냥 설레며 결혼식을 기다리는 황혼의 신부. 달콤한 황혼 로맨스에 성공해 행복한 제2의 인생을 꿈꾸고 있었는데요. 할머니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신랑이 바로 생매장을 당하던 할아버지였습니다. 시간이 다 됐지만 신랑은 나타나질 않았는데요. 어떡해. 왜 연락이 안 되니? 꺼져 있는데. 뭐라고? 꺼졌어? 전화 아예 안 받아? 엄마! 결혼식 날 생매장을 당하는 새신랑과 영문도 모른 채 기다리는 황혼의 신부. 도대체 이들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일찍이 사별한 후 홀로 자그마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황민자 할머니. 아유, 포도가 아직도 나오네.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시장을 다니며 성실하게 식당을 운영해 왔는데 부지런함은 물론이고 정 많고 싹싹한 성품 때문에 주위 사람들의 평판도 매우 좋았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예, 많이 파세요. 그날도 부지런히 시장을 다녀오는 홍민자 할머니. 왜 문이 열렸지? 그런데 식당 안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식당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누군가 난동을 부린 것처럼 엉망이 된 식당.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유, 할아버지! 아유, 세상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래? 그런데 안쪽에서 들리는 신음소리. 할머니가 놀라서 달려가는데 아니, 할아버지 일어나봐요. 아유, 이 피 좀 봐. 아유,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래? 아유, 동네 건달들이 왔다 갔어요. 아유, 여기 앉으세요. 아이고, 아니, 건달들이 왜 우리 가게 와서 흔들리며요? 행패 부르면서 몇 분 달라는 걸 내가 안 줬더니만 아유, 세상에. 아유, 이거 어떡하면 좋아, 맨 피네. 응? 할머니는 불량배들의 행패보다 남훈식 할아버지의 상처를 더 걱정합니다. 두 사람은 몇십 년을 해로한 부부처럼 애틋한 모습인데 실은 만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사이입니다. 식당을 정리하던 홍민자 할머니. 문 앞에 쓰러져 있는 남훈식 할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유, 이봐요. 아유, 왜 이래요? 아유, 일어나봐요. 아유, 병원 안 가셔도 되겠어요? 아유. 몸도 못 가누고 왜 이러세요? 피투성이가 된 채 정신을 잃고 쓰러졌던 할아버지.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데요. 아유, 물 좀 드시고 천천히 좀 드세요. 물 좀 드시고. 아이고, 왜 이렇게 급하게 잡숴 그래? 고맙습니다. 다친 곳을 치료해주고 정성스럽게 식사까지 대접하는 홍민자 할머니. 아니, 갈 데는 있어요? 아유, 밖에 날씨가 엄청 추워요. 할아버지의 사정이 딱해 보이자 할머니는 하룻밤 잠자리까지 마련을 해줍니다. 다음 날 식당 청소는 물론이고 민자 할머니의 식당 일을 돕기 시작하는 남훈식 할아버지. 주문하신 순댓국이 왔어요. 자,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할아버지는 이렇게라도 어젯밤 신세를 갚고 싶어 했습니다. 만나게 드세요. 혼자서 힘에 부치게 식당을 운영하던 홍민자 할머니는 남훈식 할아버지의 성실함과 자상함에 의지하게 됐는데요.
어려운 사람들 보면은 밥값도 안 받고 그럴 정도로 베푸는 성격이신데요. 할아버지 사정이 딱해 보인 거죠. 고맙다고 식당 일도 거들어주고 하니까 사람 됨됨이도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같이 일하자고 제의를 했던 것입니다. 식당 일이 끝나면 언제나 할머니를 바래다주는 남은식 할아버지. 아유 매일 밤마다 이렇게 데려다 주시고 이제 무섭지도 않고 아주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어요. 아유, 별 말씀을요. 저도 이렇게 모시고 오는 게 너무 좋아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좋고. 이제 날씨도 찬데 아유 감기 걸려요. 어서. 조심해서 가세요. 예. 할머니는 자상하고 든든한 할아버지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돌아가던 할아버지 앞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봐 영가, 우리 돈 언제 줄 거야? 돈을 갚으라며 할아버지를 구타하는 낯선 사내들. 그런데 할아버지는 처음 겪는 일이 아닌 듯 간절하게 사정만 합니다. 돈 떼먹고 살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가볼게. 내가 잘못했어. 돈 떼먹고 산 놈 하나도 없어. 그날 밤 어딘가로 끌려가는 할아버지. 대체 무슨 사정이 있는 걸까요? 다음 날 늦게 식당에 나온 남은식 할아버지. 제가 좀 늦었습니다. 근데 오늘 늦으셨네요. 어딘가 행동이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아니 손이 왜 이러세요? 아이고 멍투성이네. 왜 이러세요? 아유, 아무것도 안 해요. 뭐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살짝 세상에 뭔 넘어졌어. 일이야 이게? 괜찮습니다. 어? 아유 아닌 게 아닌데. 다리까지 또 저러시네. 아유, 저 그냥 넘어졌을 아유. 뿐이에요. 아니 이거 넘어진 게 아닌데 엉망인데. 아이고 여기까지 이거 웬일이에요 세상에. 이거 안 되겠어. 손과 팔 곳곳에 멍이 잔뜩 들어 있었고 심지어 다리까지 절룩이는 남은식 할아버지. 홍민자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몹시 걱정했지만은 할아버지는 어젯밤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렇게 좀 보세요. 내가 약 가지고 올게요. 아유, 약 좀- 세상에 아니, 이거 참 좋아. 그 순간 할아버지에게 걸려오는 한 통의 전화.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깜짝 놀랍니다. 그게 사실이니? 알았다. 웬일이야 왜? 금방 내가 가마. 아니 왜 무슨 일 있으세요? 저 금방 좀 다녀와야겠어요. 아니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왜 그래? 아니, 얘기를 하셔요. 말씀드릴게요. 아니 몹시도 충격을 받은 할아버지. 다급하게 어딘가로 향하는데요. 아유 안 돼. 같이 가. 도대체 할아버지에게 걸려온 전화는 무슨 내용일까요? 할아버지가 달려온 곳은 허름한 주택가. 그런데 분위기가 험악해 보입니다. 일주일 준다. 마지막이다. 응? 도대체 여기는 어디? 할아버지는 왜 이곳에 온 걸까요? 지로야, 이거 또 무슨 일이니? 아이고, 이게 또 무슨 일이야? 죄송해요 아버지. 이번엔 진짜 확실하다 싶었는데 아버지가 마련해 주신 돈 친구놈이 갖고 튀었어요. 뭐? 경찰에 신고를 했고. 노력한다고는 하는데 쉽진 않을 거래요. 그리고요, 그 자식이 제 인감으로 사채까지 끌었었대요. 사채? 사채? 할아버지가 찾아온 곳은 바로 아들의 집. 사업 실패로 인해 사채업자들의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할아버지는 이때 처음으로 자신과 아들의 사정을 할머니에게 털어놓습니다. 깊은 아픔을 드러낸 후 두 사람은 이전보다 더 서로를 의지하게 됩니다. 이게 우편물이 왔는데요. 제가 요새 더 눈이 침침해서 보이질 않아요. 이게 뭔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전기요금 고지서예요. 이달 말까지 내라고 적혀 있네요. 아 예.
그리고 이내 조심스럽게 할아버지에게 뭔가를 내미는 할머니.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아들 일에 쓰세요. 아유,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러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저도 생각을 했어요. 사실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갑을 할 선생님 치시면 되지. 얼른 받으세요. 아유, 얼른 받으세요. 이거 매번 이렇게 신세를 끼치고 아유, 정말 고맙습니다. 아들 일이 얼른 잘 돼야죠. 고마워요. 늙은 나이에도 철없는 아들 때문에 고통을 겪는 할아버지가 안타까웠던 홍민재 할머니. 그렇게 서로의 아픔을 다독이고 의지하다 결국 두 사람은 마음을 확인하게 되고 황혼의 로맨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홍 여사님. 남훈식 할아버지의 자상함과 든든함에 완벽하게 마음을 열게 된 홍민재 할머니. 결국 결혼 날짜까지 잡고 새로운 인생을 꿈꾸며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푼 마음의 할머니에게 할아버지가 서류 한 장을 내밉니다. 열흘이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얼른 혼인신고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혼인신고서요? 왜요? 너무 제가 서두르나요? 아유, 아니에요.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쪽에 인감도장을 찍으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쪽에다 하나 찍고요. 아, 도장이요? 네. 이렇게 하고. 어디에 지금? 이쪽에. 여기. 예, 할아버지가 원한 것은 혼인신고였습니다. 30여 년을 외롭게 살아온 민재 할머니는 남은 여생에 든든한 동반자가 생긴 것 같아 꿈을 꾸듯 행복하기만 합니다. 제 소원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는 제가 내일 가서 신고를 할게요. 아이, 그러세요. 네, 하세요. 네. 아유, 왜 오셨어요? 지난번에 감사했습니다. 아, 예. 앉으세요. 두 분이 말씀 나누세요. 전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예. 갑자기 나타나면 어떡해? 드디어 받으셨네요. 뭘? 아유, 왜 이래요? 다 봤어요. 설레기 시작하네. 어떻게 이제 슬슬 시작 좀 해볼까요? 어이, 참. 그런데 아들 남진호 씨가 오자 서둘러 혼인신고서를 숨기는 할아버지. 게다가 노골적으로 못마땅한 표정을 짓습니다. 얼마 전까지 애틋해 보였던 부자관계.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요? 드디어 열흘 후 홍민재 할머니는 남훈식 할아버지와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의 그 어떤 신부보다 행복한 홍민재 할머니. 이제라도 남들처럼 알콩달콩 살게 됐다는 설렘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세상에. 너무 떨린다. 뭘 떨려. 나이 먹어서 주책인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소리예요? 너무 예쁘다는데. 좀 엄마, 그동안 고생했던 거 다 잊고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야지. 그래. 고맙다. 떨지 말고요. 그래, 왜 이렇게 떨? 너 너무 예쁘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황혼의 로맨스. 늦게나마 찾아온 행복이 꿈만 같은 할머니. 이제 할머니 앞에는 아름다운 제2의 인생이 펼쳐지는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시간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가 나타나질 않았는데요. 아침까지 함께 있었던 남훈식 할아버지. 엄마, 어떡해. 왜 연락이 안 되니? 아유, 전화 한 번 얼른 더 해봐. 왜 연락이 알았어. 안 돼? 아유, 웬일이니 세상에. 무슨 일이야? 꺼져 있는데. 뭐라고? 꺼졌어? 전화 아예 안 받아? 엄마, 어떡해. 혼인신고까지 미리 할 정도로 누구보다 간절히 결혼을 원했던 할아버지. 그가 왜 결혼식에 나타나지 않았는지 할머니는 이 상황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결혼식에 나타나지 않은 것일까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결혼식에 나타나지 않은 그날 밤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한 남자가 옆자리 여성에게 합석 제의를 합니다. 혼자 오셨으면 합성을 해도 될까요? 놀랍게도 남은식 할아버지입니다. 자신분들한테 전화 한 통화도 없고 혼자 마시자니 적적해서 나를 때려 사명을 하셨나요? 같은 처지라서 그런지 한눈에 금방 알아보겠네요. 그럼 그쪽도 사별하셨어요? 한 13년 돼가나요? 아유, 참, 드세요. 할아버지는 결혼식장 대신 포장마차에서 오늘 처음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요. 도대체 할아버지는 왜 이러는 걸까요? 술에 잔뜩 취한 채 포장마차에서 만난 여자를 바래다주는 할아버지. 2시에 내일 봐요. 내일 약속까지 잡을 정도로 친해진 모양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할아버지 앞에 나타난 의문의 사내들. 지금까지 재미 좋았지? 가야지. 가야지. 이 영감 혼자만 어디서 어디 가자고. 따라와. 지난번 할아버지를 찾아왔던 그 사채업자들이었는데요. 이번엔 왜 또 할아버지를 찾아온 걸까요? 남자들은 발버둥 치는 할아버지를 강제로 차에 태워 어딘가로 사라지는데요. 할아버지의 수상한 행동과 사채업자들,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가짜 아들 노릇하고 생쇼를 해줬구만. 홀랑 혼자 먹고 튀시겠다. 아니, 살려줘. 잘못했어. 내가 다 갚아준다니까. 이 바닥에도 상두덕이 있는 거야. 아니, 잘못했어. 살려줘. 두 사람은 왜 부자지간으로 행사를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험악한 꼴을 당하는 것일까? 내가 아니, 나좀 살려줘. 그렇다면 지난번 사채업자들의 독촉은 아들 때문이 아니란 얘긴데 내가 나중에 꼭 갚을게. 나 좀. 할아버지 잘 가세요.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 할아버지의 상황. 과연 할아버지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잠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할아버지는 생매장 위기에서 간신히 구출되고 가짜 아들이었던 남진호를 비롯해 할아버지를 생매장시키며 협박했던 일당들은 모두 현장에서 체포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남은식 할아버지의 손에도 수갑이 채워집니다. 피해자였던 할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남은식 할아버지를 찾았다는 소식은 곧바로 홍민자 할머니에게 전해졌습니다. 그토록 애타게 찾아 헤맸던 할아버지를 드디어 만나게 되는 홍민자 할머니. 한달음에 경찰서로 달려옵니다. 그런데 영감들, 우리 엄마 돈 어땠어? 대출받은 돈 어쨌냐고. 그 돈이 없던 돈인데 나쁜 놈아. 이놈의 영감들이 세상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할머니는 배신감에 몹시 괴로워합니다. 남은식 할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진 후 애끓는 심정으로 연락을 기다리던 홍민자 할머니. 그런데 엄마, 이거 좀 봐봐. 이게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이거 좀 봐봐.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대출을 2억이나 넘게 받은 거야. 뭐? 난 모르는 일이야.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 이 서류 우리 집 담보로 대출 받은 거 돈 내라는 거잖아. 그렇게 쓰여 있어, 엄마. 좀 봐봐. 은행의 채권 추심 독촉장.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가 아파트를 담보로 2억 4천만 원이나 대출받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편물이 왔는데 이게 내가 요새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여요. 뭔 내용인지 모르겠네 이게. 어느 날 우연히 홍민자 할머니가 그를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할아버지.
전기 요금 고지서예요. 그는 할머니가 그를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돈을 뜯어낼 음모를 꾸밉니다. 자, 열흘이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얼른 혼인신고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혼인신고서요?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내민 혼인신고서가 실은 아파트 담보대출서류였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할머니, 선뜻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는 제가 내일 가서 신고를 할게요. 할아버지는 담보대출서를 혼인신고로 위장을 했고 무려 2억이 넘는 돈을 대출받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많은 돈을 어디에 쓴 것일까요? 도박으로 엄청난 빚을 지게 된 남은식 할아버지. 그걸 만회하기 위해 사채까지 빌려 또다시 도박을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들의 위협에 시달리게 됐고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것이죠. 첫 만남부터 계획이 있었던 거죠. 잠적하는 시점까지 미리 다 짜놓고 접근을 한 거니까요. 도박에 빠졌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시달렸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결국 돈을 뜯어낼 희생양으로 할머니를 선택한 것이었죠. 홍민자 할머니의 돈을 뜯어내기 위해 사채업자와 짜고 부자지간 행사를 했던 것인데 홍민자 할머니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돈을 뜯어낸 할머니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말주변이 좋고 자상해서 여자들이 쉽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혼자 되고 돈 좀 있는 할머니들을 타겟으로 삼았는데요. 4년 동안 무려 8명의 여성들을 유혹해서 뜯어낸 돈이 6억여 원에 이르렀습니다. 남은식 할아버지의 파렴치한 범죄 행각은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났고 징역 4년형에 처해졌습니다. 외로웠던 할머니에게 찾아온 황혼의 로맨스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거짓은 아름다운 노을처럼 모든 것을 멋지게 보이도록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그 아름다운 풍경에 취해 진실을 보지 못하는 건 아닌지 여러분의 사랑에 묻고 싶습니다.